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흔한 치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야간 당직 근무를 서다 보면 아이들 갑자기 뺨이 부풀어 오르거나 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폐우병이나 종괴가 생겼다고 오해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이건 치과 질환입니다. 오늘은 그 흔한 치과 질환 중에서 치첩농양 혹은 치근낭농양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첩농양 혹은 치근낭농양이라는 것은 뭘까요? 치아 뿌리에 세균 등이 감염돼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첩농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치아는 원래 에나멜질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나멜질이 딱딱한 간식을 먹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깨지게 되면 치아의 근간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감염이 되게 되고 잇몸 아래에 세균이 증식해서 농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치아 위로 어떤 문제가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치아의 반대 방향인 뺨 쪽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흔해요. 처음에는 피부가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피부가 계속 부풀어 오르고 그 부풀어 오른 자리에서 농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농이 터져 나오게 되면 보호자님들은 굉장히 당황하시는데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피부병이나 종괴라고 생각하고 내원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치과 질환입니다. 치아에 해당하는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피부가 터지게 되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 먼저 감별은 해야 합니다. 피부병에 대한 감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치첩농양이 의심되게 되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첩농양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치과 방사선입니다. 보호자분들도 치과에 가서 치과 방사선을 찍어본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람과 강아지들의 가장 큰 차이는 마취를 해야지 치과 방사선을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첩농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취를 하면서 스케일링도 진행을 하고 치과 방사선을 찍고 치료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 방사선을 찍으면서 스케일링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구강에 세균이 감염돼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강에 있는 세균을 스케일링을 통해서 최대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치과 방사선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치아를 찾는 거죠. 문제가 있는 치아를 찾았다면 그 치아를 발치를 해야 합니다. 발치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농양, 즉 감염된 부분을 소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치한 부분에 대해서 봉합을 진행해 줍니다. 발치를 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내복약과 적절한 소독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소독하게 되면 서서히 부었던 뺨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치첩농양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적절한 양치와 스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스케일링과 양치를 통해서 세균을 최대한 줄여주고 평소에 이상 있는 치아가 있으면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우리 아이들 치첩농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는 한번 발치하게 되면 다른 질병과 달리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미리미리 양치라던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오래오래 맛있는 간식이랑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